네, 디사이트스 다냐 선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목을 축이고 계시는데 너무 네. 빠르게 연결을 했네요. 어떻게 적당하게 드셨어요? 네, 잘 마셨습니다. 네, 자, 오늘 목 잘 축이셨으니까 이제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뉴욕 증시부터 주말 사이에 있었던 우리 코스피 시장까지 쭉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개별주 장세가 정말 활발한데 뉴욕 시장의 분위기가 다소 좀 소강 상태에 접어들어서 과연 이번 주가 어떨지가 또 궁금합니다. 뉴욕 증시부터 쭉 확인해 볼까요? 지난 주말 마감한 미국 시장은 일단 다우는 쉬어가는 모습이었죠. 산업 생산이라든가, 자, 이런 소매 판매가 이제 부진하게 나왔고, 뭐, PPI라든가 CPI 역시도, 부진하게 나오는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리고 GDP 나오에서, 1분기 성장률을 2.3%, 즉 0.6%포인트 하향했거든요. 자, 이 GDP 나오는 이 성장률 전망이 굉장히 고무줄이에요. 1월 중순만 하더라도 뭐 1분기 성장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거다 이 얘기 냈다가 벌써 세 번이나 하향 조정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경기 둔화가 생각보다는 좀 빠르게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우려감들 때문에 다우는 이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트럼프의 상호 관세 즉각 시행을 일단 보류하는 부분이었거든요. 4월 1일부터 해서 새로운 관세법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겠다. 그래서 한숨은 넘기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산업 생산이 예상보다 좋게 나왔고, 그다음에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하회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시장에서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다우는, 나스닥은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 보였어요. 일단은 다우는 직전 고점에서 숨고르게 하는 모습이었지만, 나스닥은 또 고점 돌파를 시도할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 미국은 기술주들은 이제 정책과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진폭이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업종 대표주들보다는 미국 시장 역시도 중소형 섹터들 중심의 종목장 이게 활발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 역시도 이제 M7주들이 일괄적으로 상승하는 것보다는 이제 섹터별로 순환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점을 돌파할 모멘텀들은 결국에 기업의 실적 여기에 달려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지난 주말 마감 미국 시장은 여행 섹터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죠. 에어비앤비 실적 호전 이 부분을 강세를 보였고,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 쪽들은 차익 매물 나왔고 숨고르기 나왔지만 엔비디아의 이제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이면서 시스템 반도체 역시도 강세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리비안이라든가 이런 전기 수차 역시도 이제 반등이 나왔고, 모바일 애플의 강세가 지속적으로 하면서 모바일과 신재생 에너지 쪽들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특히 이제 신재생 쪽들은 국회에서 전력산업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원전 비중을 일단 줄이고 신재생을 좀 높일 거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지금 원전 섹터들은 좀 숨고르기가 나올 수 있고, 반대로 그동안 낙폭이 컸던 신재생 쪽들은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한번 봐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신재생 쪽에서는 풍력보다는 오히려 태양광이 제일 선호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 그러면서 강세를 보였던 암호화폐 쪽들이 지난 주말 하락 조정을 보이면서 암호화폐 섹터가 약세를 보였고, 반도체 장비와 양자 그리고 원전 섹터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반영하면서 ZAI가 급등 나왔고, 실적 개선이 기대는 에어비앤비라든가 그다음에 솔라엣지, 렉스컴, 마이크론, 리비안, 그다음에 델테크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리비안 이런 것들이 이제 강세를 보였는데, 특히 이제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반도체 기업을 인수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나오고 있죠. 지금 특히 인텔 같은 경우도 이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매각 이슈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마이크론이 인수 후보자로 나오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마이크론 역시도 최근 강세를 보여주는 그런 상태고요. 하지만 서브 로보틱스, 로봇 관련해서 서브 로보틱스라든가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사운드 하운드, 그다음에 시리스크라든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코인베이스, 뉴스케일 파워가 급격히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헬스케어 ETF 쪽 국내 헬스케어 쪽들이 강세를 놓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쪽들이 나름대로 계속해서 그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자율주행이라든가 로봇 섹터들 좋은 모습 보였고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반등 나왔고요. 통신과 IT 섹터도 나름대로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비철금속이라든가 클라우드, 대마 섹터들이 약세를 보였는데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미국 시장 역시도 이제 M7 주기 숨고르기 하는 와중에서도 개별 종목들의 실적 이슈라든가 이런 모멘텀이 되는 것들은 굉장히 이제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특히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ZAI 같은 경우는 항공산업 분할 매각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 때문에 장중에 217%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덱스컴 같은 경우도 올해 실적이 부진했지만 4분기 실적은 부진했지만 2025년도 굉장히 긍정적이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고요. 특히 이제 메타 같은 경우는 지금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하는 쪽으로 해서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 섹터들의 강세 기조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엔비디아 역시도 이제 고성능 칩이 아니라 범용 칩에 대한 그런 개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지금 계속해서 거래 일수로 12일 연속 양봉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파락했던 시점 초기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여기서 이제 엔비디아가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손을 내밀고 있는 뭐 CXL 쪽이라든가 그다음에 LPDDR7 이런 쪽들이 이제 시장에서는 반등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제 사운드 하운드 같은 경우는 결국에 급락했어요. 지금 장중에 대략적으로 30% 이상 급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또 아울러서 서브 로보틱스도 마찬가지거든요. 서브 로보틱스 역시도 장중에 약 44%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다음에 나노 X 이미징 역시도 급락했는데 이 세 개의 공통점은 결국에 엔비디아가 지분을 매각하겠다라는 것들 때문에 급락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급락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장중 지지선은 확연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것들도 반등의 모멘텀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지금 보면 원자재 쪽에서는 이제 다시 불이라든가 금이라든가 강세에서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약세 전환됐어요. 하지만 그동안 약세를 보였던 알루미늄이라든가 니켈은 반등이 나왔고 특히 이제 천연가스는 계절적인 요인으로 해서 나름대로 강세 기조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역시도 97,000불대를 회복했지만 당분간 이제 박스권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94,398달러를 지켜줄지 이 부분을 판단해보고 94,398불대를 이탈한다면 결국에 89,940불대 여기가 일단 단기적으로 바닥권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매매하시는 분들은 일단 지금은 관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중국이 의외로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어요. 특히 이제 홍콩 항생 지수가 3.7% 가까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거든요. 일단 항생 지수가 급등하게 된 배경을 보면 CATR의 홍콩 상장 이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종전 기대감 그리고 부동산 기업들의 이제 안정화 이 부분이 강한 상승의 모멘텀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해라든가 심천 역시도 강보합을 만들었는데 최근 들어서 상해와 심천이 강세를 보였던 거는 그 알리바바와 애플의 공식 협력 이 부분이 부각됐다라는 거죠.
자, 애플이 중국에서 딥시크 플랫폼을 장착해서 공급하겠다. 이런 부분 때문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딥시크발 인공지능 역시도 당분간은 시장의 관심 섹터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지만 여전히 미국과 중국의 보복 관세에 대한 이러한 우려감들은 아직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수의 단기적인 기술적인 조정의 트리거는 될 수 있지만 결국에 중국은 미국과의 보복 무역 전쟁에서 결국에 어느 정도는 완충작용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수의 급락을 초래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인상에 대한 기대감, 우려감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엔화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수출주들 역시도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이제 미국이 상호 관세 즉각 보류 시행을 보류하겠다. 이 부분에서 일본은 소폭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지만 결국에 일본은 엔화 강세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그다음에 엔화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지금까지는 무역 전쟁 이 부분이 시장의 변동성을 초래했는데 엔화 강세를 보면 이제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매도에 따른 변동성 우려를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엔화의 환율 움직임을 한번 잘 지켜봤으면 좋겠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강세를 보였다 결국에는 상승이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결국에 상승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일단은 상승하게 된 배경을 본다면 종전에 대한 기대감과 지금 경기 부진을 겪고 있으면서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재정 정책으로 하는 것은 이제 지금 곡간이 비어있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결국엔 금리 인하로 경기 부양책을 쓰려는 그런 압력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거든요. 이게 되게 아주 좋은 호재는 아닌데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일부 반영됐고, 그다음에 더 컸던 부분은 상호관세 즉각 보류 4월 1일부터 시작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자동차라든가 반도체에 대한 실적 둔화 이런 것들이 이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국내 이제 탄핵 인용에 대한 이러한 기대감들이 높아지면 이제 정책에 대한 리스크가 점차 감소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의견들이 많아요. 그래서 연기금 역시도 순매수로 확대하면서 외국인들의 매물을 소화시키는 모습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래서 300일 이평까지는 한번 반등 기대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경기 둔화 압력은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다음에 자동차와 반도체에 대한 관세에서 협상의 주체가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우려감을 더 크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엔화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 매도 압력을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돼요. 그러면서 이제 원달러 환율을 보면 1,443원 70전으로 지금 이제 원화 그나마 좀 안정은 됐지만 아직까지도 불안정한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이하로 오는 그 시점이 결국에 강한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코스피라든가 코스닥은 2024년도 전 세계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PBR 기준으로 했을 때 저평가 메리트는 있다. 그래서 지금 서학개미로 가 계신 분들은 우리 국장으로 오셔서 외국인들과 함께 외국인들의 매물을 소화시키면서 상승을 견인하는 그런 주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시장은 자금 측면으로 보면 나쁠 게 없어요. 지금 고객 예탁금 역시도 청약이 일단락돼서 청약 자금이 환불되니까 약 2% 다시 유입되면서 53조 9,200억을 만들었고,
CMA 역시도 85조 3,200억 증가되는 모습이고 집 나갔던 우리 마켓머니 펀드가 또 1조 7,400억 유입하면서 213조 7,900억까지 왔어요. 최근 가장 많았던 게 215억 4천억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215억 4천억 수준을 넘어준다면 시장은 좀 더 긍정적이다. 물론 이제 2월 말이 되면 법인 결제자금 때문에 마켓머니 펀드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지만 월 초에 다시 나갔던 것보다 크게 들어오는 그런 경향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유동성은 풍부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수익증권 역시도 국내 주식형으로 계속해서 이제 3일 연속 유입되고 있거든요. 3일 연속 대략 1조 원 이상 유입되는 모습 보이면서 65조 5,400억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국내는 유동성 유입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횡포를 당당하게 좀 맞설 수 있지 않을까. 연기금이 매수해주고 있고 금융투자가 매수하고 있고 그다음에 증시 주변 자금이 유입되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자 우려보다는 지수 조정은 단기적인 조정일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수익 추구의 전략이 지금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준비된 일정을 보면 국회 산업위 소위원회 개최 있어요. 여기서는 결국에 신재생에너지라든가 분산형 에너지 그런 결국에 전력 설비 쪽 되겠죠. 원전 섹터인데 산업위 소위원회에서는 원전을 줄이고 신재생을 높이는 그런 쪽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 쪽들이 어떻게 될지 움직였으면 좋겠고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드디어 레인보우 최대주주로 등극하는 날이에요. 일단 시장은 소문에 사서 뉴스에 매도하라 이런 얘기도 있지만 주말 동안에 앞으로 휴머노 로봇 시장이 경으로 지금보다 급증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런 이슈에 맞물려서 오늘도 휴머노 로봇들 다시 한번 반등 나올지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싱가포르 뷰티 아시아 전시회가 있죠. 그동안 화장품들 낙폭 과됐기 때문에 반등 나올지 보고요. 그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에서 IDX 2025 방산 전시회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한화 시스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쪽들의 방산 쪽들이 홍보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방산 쪽들 움직일지 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본다면 오늘도 또 반도체죠. 수요일까지는 반도체 보자고 했으니까 반도체 쪽에서는 우리 CXL과 유리판 섹터는 수요일까지 가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로봇과 재건, 방산주들 그거를 2순위로 한번 보자. 그래서 오늘은 오전장에는 반도체, CXL과 유리판, 로봇 섹터 이거를 집중해서 보자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관심 가져볼 만한 섹터에 대한 말씀 들어봤고요. 이제는 핫 이슈 종목, 오늘 어떤 종목이 또 핫 이슈로 떠오를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핫 이슈 종목으로는 조선주 가운데 하나, 그리고 유리기판 쪽에서 하나 골라 보면서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한화오션 목표 주가를 더 올려야 될까요? 일단 지금 한화오션 같은 경우는 이게 85,000원까지 보자고 했어요. 우리가 7만 원부터 7만 9천 원까지 도전하려는 그 가격대까지 도달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특히 이제 한화오션 같은 경우는 오늘 새벽에도 그렇고 주말에도 그렇고 굉장히 호재성 뉴스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지금 이제 미국이 중국과 이란을 제재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화석 연료를 우선 정책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LNG선이라든가 유유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발주해야 되는데 중국은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5조의 수주가 기대된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주목되는 원톱은 한화오션이 또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화오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8만 5천 원 우리가 도전하자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7만 3천 원 지지하면 1차 8만 5천 원 또 나중에 또 상향할 수 있는 여건 되거든요. 하지만 7만 3천 원 이탈하면 전량 차익 실현하고 충분히 조정받은 시점에서 재매수하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피로틱스도 마찬가지죠.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이제 시가총액 1조 3천억까지 돌파를 시도하자라고 했는데 1조 2,200억까지 갔다 왔어요. 그러면 이번 주 수요일까지 유리기판 이슈가 지속된다면
결국에 필옵틱스 또한 우리 목표 주가 시가총액 1조 3천억 도전하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옵션과 필옵틱스에 대한 가격 전략 잘 체크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주목해 볼 만한 하디슈 종목은 뭘로 고르셨을까요? 오늘도 그냥 반도체 계속 이제 3일 지난주 목요일부터 계속 반도체인데요. 네. 오늘 또 이제 이런 분위기가 나왔거든요. 지난주 금요일 날 기사가 나왔던 게 또 재탕에 3탕에 6탕까지 언론사들만 바꿔서 나왔는데 엔비디아가 제2의 HBM 이거를 삼성과 SK의 극비 협약으로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CXL이거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지금 고성능 GPU를 대신할 게 소캠이라고 해서 LPDDR 7 이쪽이에요. 그래서 소캠 관련된 반도체 관련주가 DIT, IMT가 거론되고 있고 CXL은 다 아시는 것처럼 TLB라든가 네오셈 이런 게 거래되고 있죠. 그다음에 또 유리기판 역시도 대장은 PI인데 이게 시간의 상한가 가서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NZ라든가 JNTC 이런 쪽으로 봤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최근 조정을 받고 있는 JNTC를 보자. 26,600원부터 동시효과 매수하고 손절은 24,700원 이탈하는 시점. 34,700원 이탈하는 잠깐만요. 잘못 봤습니다. JNTC를 보면 네, 차트 한번 일단 볼까요? JNTC를 보면 네. 목표 주가를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타가 났는데 네. JNTC는 목표 주가는 이제 신고가 부분이거든요. 네. 최근 고가가 33,000원대예요. 33,000원이고 궁극적으로 이 고가를 돌파할 거로 볼 건데 손절은 24,700원. 이탈 목표는 1차 33,000원, 2차 신고가 도전하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고가 도전을 하는 JNTC를 오늘 이제 탑픽 종목으로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단위가 종목에서도 어떻게 반도체 쪽이 많이 움직였나 봅니다. 반도체 쪽에서 또 이제 움직인 게 또 유리기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세미콘 코리아 이 부분이 다음 주 수요일에 있기 때문에 다음 주는 반도체 집중이다 계속 강조해드렸던 것처럼 시간에서도 PI라든가 캠트로닉스, 한빛레이저가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러면 지금 PI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오늘도 한번 트레이딩 대상으로 도전할 수 있다. 그래서 반도체 유리기판 섹터 CXL 집중하고 오늘부터 수요일까지는 유리기판 집중하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반도체의 날이 될 국내 증시 흐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DSITS 단야 선생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